서현 부화소요. 자효 부신관이라. 자효 쌍친낙하고 가화 만사성이라. 처현 부화소. 아내가 어질다. 아내가 어질면 부화. 남편의 화가 적어진다. 현명하게 그런 일을 대처하니까. 반대로 하면 남편이 늘 이제 부인이 일 벌리는 거 막아놓고 다녀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예전에는 이렇게 좀 남자 위주로 하는 글들이 많고 그랬지만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또 그 남자 그 일 벌리는 것도 막아놓고 다니는 집도 얼마나 많아요. 자효 부심관. 아들이 효도하면 부모 마음이, 자식이 효도하면 부심, 부모 마음이 너그럽다. 이것은 그냥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도 평온하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죠. 늘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본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각박해지고 화도 잘 내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효 쌍친나. 쌍친이나 양친이나 같겠죠.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겁다. 가화만사성. 뭐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이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 온갖 일, 모든 일이 성, 이루어진다. 가화만사성. 그 다음에 사가 청소리비요. 업제 백일면이라. 갑인 사연초요. 국난 사양상이라. 네. 사가 청소립 억제 백일면. 이것도 이제 두보의 한별이라는 시에서 나왔는데, 시 그러면 당시를 치고, 당나라 시 당시를 치고, 그때 이제 한창 시가 성행해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운도 그렇게 따져서 그때의 성당시대에 나온 시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가까울 근자, 근을 써가지고 근체시. 그렇지 않은 것을 그 전에는 고체시. 그래서 그런 그 시체의 문체상으로 이런 변화도 바로 그 당나라를 기준으로 하는데, 당나라에는 그 유명한 두보가 있어요. 이제 지금도 조금 아까도 두보시에서 인용된 것이 있었고, 두보가 있고 또 그 쌍벽을 이루는 이배. 이들 말고도 많은 시인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 왕유 이 시인의 시도 언급이 돼서 함께 한번 보죠. 두보하고 이백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두보하고 이백은 서로 시인에서 그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인 중에서 특히 두보 이백은 서로 그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훌륭한 시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백 두보를 크게 치죠. 두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낙방을 하다가 44살인가 이렇게 출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알록산의 난, 얼마 있다가 또 사사명의 난, 이래가지고 그때가 당나라 현종 때인데, 현종 그러면 양귀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현종이 처음엔 정치를 잘하다가 양귀비 이후에 그렇게 이제 노는 맛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나라도 그르치고 난리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에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장안에 감금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숙종치하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피난을 하고 그 사이에 난리를 당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을 아주 그 시시콜콜하게 다 정성껏 시루다가 남긴 아주 그 많은 양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썼느냐 그렇지 않고 한자를 쓰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썼다가 또 고치고, 그렇게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도 연습한 파지가 무척 많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시를 남긴 시인이 두보예요. 두보시다 해서 두시라고, 두보의 시를 두시라고 말을 하죠. 그는
맹자에 보면은 인간 중에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상급이 성인이거든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는 신이에요. 네, 그래서 시성이라고 붙여줘요. 시성이라고. 시인 중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편 그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곳곳에 다니면서 백성들의 애환, 이런 그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두보의 사회시를 따로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다가 시사라고도 해요. 두보는. 그런데 이백은 그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워낙 타고난 재주를 그냥 일피휘질해서 한 잔 마시고 촥 죽을 때에도 달 잡으려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이제 술과 그렇게 자연 경물에 이렇게 낭만적으로. 그러나 또 시를 하나하나 보면은 그게 거저 써내려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그러니까 천재니까 이제 그런 시들이 이제 술술술술 나왔겠죠. 이백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백보다 한 26살 정도가 많은 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하지장, 이 사람도 이제 좋은 시가 많이 있어요. 하지장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26, 뭐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이백이 어렸어요. 근데 이백의 그런 재능을 이미 벌써 알아보고 나서 이백하고 술 마시기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성격이 호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백을 만나면 같이 마시는 술집이 있어요. 가면 이제 술값이 떨어지면은 관리들이 차고 다니는 신분 패가 있는데 그거 맡겨놓고 같이 술 마시고 이랬어요, 이백이랑. 그러면서 이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참 재주 있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 하지장이 이백을 얘는 사람이 아니야, 신선이지. 귀양은 신선이지. 적선. 이거 유배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내려온 사람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적선이라는 말도 하고 해서 시를 붙여서 시선이라는 시선으로 불려지게도 됐어요. 적선이다. 신선선자가 나오면은 이백을 두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백이 나중에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지장이 물론 먼저 죽었겠죠. 죽고 나서 그리워서, 그 선배가 그리워가지고 그 술집에 가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배중물이 나와요. 배중물 뭔지 아시죠? 그때 갔다가 배중물 한 잔씩 하셨어요? 무슨 호프라도? 낮이라 좀 그렇죠? 그때에 쓸쓸해가지고 가가지고 하지장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좋아했다 배중물을, 오원시예요. 옛날에 배중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뭐가 되다. 소나무 아래에 징토가 되었구나. 이제 그냥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배중물 좋아해갖고 신분증까지 맡겨놓고 나한테 술 사주고 막 이랬는데 말이죠. 지금은 소나무 아래 그냥 무덤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거기 진토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애석해서 불렀던 시선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두 시인 외에 또 이제 다른 성향으로서 왕유가 있는데, 이를 이렇게 뭐 시성, 시사, 시선 이러듯이 이 사람한테는 불을 붙여줘요. 자연시 뭐 이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럼 뭐 했어요? 시불. 그리고 소동파가 일찍이 왕유의 시를 가지고 시 안에 그림이 있다고. 시중 유화. 그 시 안에 그림이 있다고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시불이다, 시선 내지는 적선, 시성, 시사 이렇게 잘 불려져요. 그냥 그런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워낙 훌륭한 시인들이니까. 이 지금 사가 청소리, 먹제 백일면 이것도 난리통에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 이별을 한하면서 지은 시가 되거든요. 뭐
네. 그림하자. 그림하자. 시 중 유화. 시 안에 그림이 있다. 시를 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를 보면 사가 청소립. 집안을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이 말은 그리워하다. 청소립, 밤소자예요. 깜깜한 밤. 맑은 밤에 서 있다. 잠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집이 그리워서. 낮에는 일하고 뭐하고 뭐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덜 생각이 나요. 그런데 밤에, 그리우면 밤에 더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고요하고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잠을 못 들어서 밤잠을 못 자는 그렇게 그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밤잠을 못 자는 모습을 청소립 이렇게 썼죠. 그러다 보면 낮에 못 자면, 아니 밤에 못 자면 낮에 조는 거는 뭐 그건 다 생리현상이겠죠. 아우가 그리워서 백일면, 밤에 낮에 존다. 그렇게 가빈 사현처 국난 사양상. 집안이 가난하면 현처를 생각한다. 국난, 나라가 어지러우면 양상을 생각한다. 집안이 가난하다, 망할 것 같다. 집안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이제 그 파산이 돼가지고 가족들도 다 흐트러지고 이런 판국이다. 이럴 때에 아내가 현명하면 구원할 수도 있어요. 집안이 가난하면 아내라도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테니까 그 기대할 만한 거지요. 가빈 사연처. 남자가 망해놓고 여자한테 어떻게 해보라는 건가 모르겠어요. 가장이 잘 못해갖고 가빈하게 되면 이제 여자가 나가서 행상이라도 하고 뭐 이래야지 되는 건가. 어쨌든 어진 아내는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양상, 어질양자, 정승상자 그러는데 나라가 어지러우면 또 훌륭한 인재가 나와서 그런 어려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의 아내의 역할, 나라의 이렇게 정승의 역할, 양상할 때 량, 어질, 양자. 그러니까 양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보통 이 양자하고 현자하고 나오면 다 어질현, 어질양 그래서 어질다라는 말인데 구분을 해야 될 때는 유능한 거, 능력 있으면 현을 위주로 써요. 그리고 덕성으로 말할 때는 량을 위주로 쓰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렇게도 써요. 양상, 정승상이다. 상이 관상 그럴 때는 모양상 그래서 상볼상 이렇게도 쓰는 거 있죠. 이 서로상자가. 근데 지금은 정승상자에서 재상상자로 봤어요. 재상상. 물론 이게 돕다라는 데서 나와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도와야지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승이에요. 왕을 잘 도와야지, 양을 잘 보좌해야지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요 도울상자, 돕다의 의미가 있는 도울상자가 정승상자로 명사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재상할 때 요 제자는 본래는 요리사예요. 요리사. 예전에 요리사는 국가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똑바로 제사 음식을 나누어 가지고 대부들한테, 벼슬아치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줘요. 공평하게. 그래서 그런 그 상징적인 걸 따다가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재상은. 재상 쓸 때에 이렇게 써요. 재상. 그래서 이게 규모가 마을이면 읍제 이렇게 쓰고, 이게 제자가. 규모가 마을이면 읍제, 규모가 나라 다니면은 재상. 근데 마을이 아니라 더 작은 집안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가신. 그렇게 써요. 다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집안에 어떤 가신, 또 읍제, 정승. 그래서 재상의 상자, 크게는 재상의 상자 이렇게 쓰죠. 녹주 군자절이요. 청송 장부심이라. 인심 조석변이요.
산색 고금동이라. 예.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이다.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그런 물상들은 다 절개의 상징으로 쓰죠. 절개절이. 대나무는 꼿꼿해요. 그렇죠?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는다. 이게 대나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청송, 푸른 소나무는 변치 않는 대장부의 마음이다. 겨울이 되어도 그런 혹한 추위에서도 푸름을 변치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물상을 비유해서 쓰죠. 인심 조석변이요 산색 고금동이라.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자연은 그렇지 않죠. 고금동, 산색깔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늘 그렇게 하니까 안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심은 이렇게 변덕스러워서 믿을 것이 못 되고 자연은 늘 변함없이 믿을만 하고. 강산 만고주요 인물 백년빈이라. 세사 금 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강산 만고주 인물 백년빈. 강산은 만고의 주인이다. 늘 거기에 우뚝 있죠. 주인이다. 인물, 이거는 인물은 인과 물. 강산도 강과 산 마찬가지 그런 식이잖아요. 인물, 사람과 물상, 모든 것, 모든 생명체, 인물. 인물은 백년의 손님이다. 그런데 뒤에 백년의 손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물은, 그러니까 인물 할 때의 인과 물이지만 다른 물상보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거는 물자가 인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인과 물 혹은 인에 묻어가는 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보면은 백년 빈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100년 동안 사는 거는 보통 사람을 두고 100년의 단위로다가 보니까 100살까지 살기도 드물지만은 단위를 100년을 보고 100년의 손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사 금 삼척 생애 주일배. 그렇게 강산은 변함없이 만고의 주인으로 으뜸이고 언제나 그렇게 있는데 사람은 어떠냐면은 100년 거기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100년 있다 가는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그렇게 걱정하고 씨름하고 그러느냐. 다 검은고에 노래 부르면서 날려보내고 술 한 잔에 달래면서 날려보내고 그래라 이런 말이죠. 세사 금 삼척. 세상일은 검은고 세자. 세자 되는 검은고를 뜯으면서 해소해라. 그런 말인데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죠. 생애. 생애는 주일배 한 잔 술로 달래라. 간단하게 글자는 썼지만 의미는 술이 나온다. 그리고 인생이 나온다. 그러면 술과 인생과의 관계는 뭐예요? 고달픈 인생을 술이 풀어주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세상 일은 언제나 복잡한 거. 그런 게 세상 일이에요. 이런 것을 음악으로서, 악기로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 이런 것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죠. 현명하니까 그렇게 풀어내는 거지. 안 풀어봐요. 속안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늘 화가 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현명하니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나오는데 시를 보면 술이 되게 좋은 걸로 나와요. 친구도 잘 새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풀어내고 그런 역할이 술이니까. 그러니까 술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는 마시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좋게 만드셔야 돼요. 술이 좋은 걸로 만드셔야 돼요. 술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히 그거 먹고 잘못되면은 그건 없는 이만 못하는 거니까 마시는 사람의 술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잘못되는 거니까 술에 부려지면 안 되죠. 술을 부려야지 술에 부려지면 안 돼요.